안녕하세요. 진정성 입시연구소 배선우입니다. 예비고3 친구들 올해 원서 전략 어떻게 써야 될지 계획 다 짜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대입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 고려대학교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하겠죠? 네, 먼저 크게 원서 접수의 시기에 따라 수시와 정시로 구분이 되고요.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학생부 위주 전형은 내신의 정량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 학생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성 평가하느냐에 따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전형 중에 나한테 맞는 전형은 무엇일까? 내가 내신이 유리하고 비교과가 잘 준비되어 있어요. 수능 최저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면접도 준비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추천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은 유리하지만 비교과 준비는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능 최저는 자신 있고요. 면접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추천하는 전형은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못했어요. 비교과도 꼼꼼하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찍부터 정시러가 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자신 있고요. 글쓰기에도 어지간히 자신 있습니다. 수학 문제 경우에도 문제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자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추천하는 전형은 논술 전형입니다. 자, 전형에 대한 특징을 하나의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과 전형이 나에게 적합할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적합할지는 3개년 입시 결과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능 최저가 부하를 했다거나 교과의 산출 방식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변화 사항을 주목해야 하겠죠.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주변 전문가나 학교 선생님들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전형에 대해서 속속들이 살펴보기 위한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6 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요강이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전년도에 미리 공지한 대입 시행 계획에서 크게 뒤흔들 수는 없습니다. 2016 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과 2025 학년도 모집 요강을 보면 어느 정도 요강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입시 결과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가 지표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권장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 대입시행 계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시면 공지사항에 이렇게 2016 학년도 고려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모든 대학은 매 입학년도 1년 10개월 전까지는 그 해에 아이들이 치르게 될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사항 중에 모집 단위가 신설이 되고 새롭게 신설된 전형이 있다는 점 안내되고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 추천 전형인데요. 자, 전형 방법 변경을 살펴보시면 학교 추천 전형의 반영 비율이 교과 90%와 서류 10%로 변경된다. 그리고 점수 산출 방법에 적용하는 등급별 점수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의 변화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2개 과목 평균이었다면 상위 1개 과목 반영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네요. 학교 추천 전형은 반영 비율과 산출 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5학년도 학교 추천 전형의 반영 비율을 보면 교과가 80, 서류가 20% 순이었고요. 2016 학년도에는 서류의 정성평가 비율이 10%로 조금 낮춰졌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과 내신의 정량평가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 2025 학년도 입결을 보실 때는 올해의 입결은 이보다는 상승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등급별 반영 점수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 눈에 띄시나요? 1등급과 2등급 간의 급간 차이가 작년까지는 2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4점으로 굉장히 폭이 커졌습니다. 2등급과 3등급의 차이도 4점 그대로이지만 1등급과 3등급 간의 차이로 보면은 2025학년도에는 6점 차이였다면 2026학년도에는 8점 차이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1, 2등급 간의 점수 차이, 1, 3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우리의 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전년도 국어학력 평균이라고 써져 있죠. 그런데 올해는 어떻죠? 올해는 세개 영역 등급의 합이 7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지만 탐구 과목이 두 과목 평균에서 한 과목으로 완화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탐구 선택의 제한이 풀렸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죠? 인문계는 탐구 영역에서 과탐과 사탐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연계열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탐런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올해에는 가능해졌다라는 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점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스카이즈캠 학생부 탐구력을 잡아라에 발췌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5개 대학이 공동 연구한 내용을 보기 쉽게 하나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에서 이수를 권장하고 있는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겠고요. 또 하나, 권장 과목으로 제시된 부분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수를 해오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엑스트라 알파로 수학 하나 더, 화학 하나 더, 물리 하나 더 이렇게 좀 더 한 발짝 나아가고자 노력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점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의 경우 화학 관련 계열에서 화투를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 확통까지 대부분의 핵심 권장과 권장 과목에 다 들어가 있죠. 화학과 화공학과의 일부분 차이는 있지만 핵심 권장이냐 권장이냐의 차이일 뿐 수학과 화학의 중요성은 둘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리 같은 경우에도 화학과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물리 1 정도는 이수하는 것이 좋겠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공통수학 1, 2 당연히 들어야 하고요. 대수, 미적분 1, 2, 기하, 그리고 수학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하는 것이 좋겠고요. 과학의 경우에는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그리고 물화생 1에 해당하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수과목에 해당하는 화학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빛, 을 이수를 할 것을 권장하고요. 화학 전문 교과도 한두 개 정도 이수를 하는 것이 좋겠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쉽게 말해 기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을 바탕으로 어떤 문항들을 왜 출제했는지 가이드 답안 혹은 출제진들이 생각하는 좋은 답변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대학과 그 비슷한 라인의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반드시 검토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다음으로 입시 결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시 결과는 통상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입학 전형 안내와 더불어서 전년도 전형 결과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5월 30일 정도에 올라가 있었고요. 자, 입시 결과는 어디가 홈페이지에서 대학 정보에서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대학교 치시고 그 왼쪽 메뉴에서 전형 평가 기준을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공통 학생부 종합 교과 수능 위주 이렇게 뜹니다. 그 중에 2024 학년도 전형 결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학업 우수형의 경우에 경영대학교 79명을 선발했고요. 당시 경쟁률이 9.27대 1이었고요. 총합 합격 순위는 81번까지 합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최초에 합격했던 79명은 다 어딘가로 도망갔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50% 컷이 2.15, 70% 컷이 2.38. 그렇다면 학업 우수형이 아닌 계열적합형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계열적합형 경영대학 51명을 선발을 했고요. 경쟁률 9.8이었고요. 충원은 좀 더 돌았네요. 처음에 선발한 51명 거의 다 도망가고 그리고 또 한 바퀴가 돌고 후보 72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등록자 기준, 그러니까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24학번 학생들 기준으로 50% 컷이 2.16, 70% 컷이 2.43입니다. 이 입시 결과가 국영수사과인가요? 전교과인가요?가 궁금하실 텐데요. 평가에 반영된 교과목을 보시면 전체 교과가 해당되어 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쭉쭉 보다 보니 안 써져 있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모집 인원이 3명 이하인 학과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학과는 4명인데 왜 공개를 하지 않았나요? 자, 이는 밑에 영어 영문학과랑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영어 영문학과는 5명을 선발을 했고 후보 3번까지 충원을 했을 때 아이들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결이 나왔죠. 그런데 사회학과의 경우에는 4명을 선발을 했는데 후보 8번까지 불렀지만 2명 미만으로 등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입결을 확인하실 때 주의할 점은 전부 다 일반고만의 입결은 아닐 거야 라는 점이에요. 일반고가 몇 프로인지는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학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학교 이름을 치고 고려대학교를 클릭을 하면 팝업창이 뜹니다. 아래로 쭉쭉 내려가면 여러 가지 메뉴 중에 공시 정보를 클릭을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뭐 성적 평가랄지 모집 요강이랄지 입학 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랄지 기타 등등의 자료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가시면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3개년 자료가 쌓여 있죠. 2024학년도의 경우에 일반고가 59.68%, 특목고가 10.34%, 자사고가 13.6% 들어갔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지역 정보별 입학자 수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2024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엑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주 전형별로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 중에서 이제 기교과 일반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 이렇게 일반고의 비율이 95.39로 절대적으로 많고요. 종합 전형에서 일반 전형이 사고랑 대저 합쳐서 지금 일반고가 46.8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형까지 쪼개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특목고 아이들의 비율이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입시 결과를 보실 때는 70% 컷보다는 50% 컷을 보시고 나의 지원 가능성을 가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별 평가 지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학교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지표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내가 하나의 대학만 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고대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골고루 학생부에 잘 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나의 학생부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내 학생부를 진단할 때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 평가 요소의 대지표 말고 세부 지표별로 자신의 생기부를 진단을 해보시고 그 점수를 합산을 해서 내 생기부는 지금 현재 이 정도구나. 진로 역량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혹은 학업 역량이 좀 덜 드러나니까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으시고 그런 보완점들을 남은 학기 동안 잘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2016 학년도 대입 전형의 로드맵 어떻게 짜야 하나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대학교의 대입 시행계획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